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스타트업 어떤 시장을 노려야 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유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유형에는 이그지스팅 마켓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죠. 그리고 뉴 마켓, 신시장이 있습니다. 리세그멘티드 마켓, 변형된 시장이 있습니다. 크론 마켓, 복제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시장의 유형에 나의 스타트업을 어떤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런칭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그지스팅 마켓입니다. 기존 시장이죠. 기존 시장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듯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리고 독점 시장이 있을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같은 그런 독점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급자들이 아주 유사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시장의 장악력을 늘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점적 경쟁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보면 SK텔레콤과 KT가 이제 생산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서 서비스 생산이 좌우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그지스팅 마켓,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라든지 경쟁의 정도를 이미 우리 스타트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더라도 리스크는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레드오션 시장이죠.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영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 마켓입니다. 뉴 마켓 같은 경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97년에 The Innovator's Dilemma,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을 통해서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뉴마켓 전략과 로엔드 전략이 있습니다. 뉴마켓 전략 같은 경우는 넌 컨슈머를 컨슈머로 끌어들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마켓 같은 경우는 경쟁자라든지 경쟁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신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경우에는 하이리턴이 되는데, 하이리턴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죠. 제2곡선을 그리죠. 예를 들어서 세로축이 성장률이고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2곡선을 그린다고 하죠. 이런 뉴 마켓은 이렇게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또 오래가는 그런 시장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뉴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례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가전업체인 갈란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갈란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같은 경우는 전력의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가구별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도 전력 공급의 부족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갈란츠라는 회사는 전자레인지를 저전력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가구들도 이렇게 저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가구들도 갈란츠의 이런 전자레인지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넌 컨슈머가 컨슈머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뉴 마켓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세그멘티드 마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세그멘티드 마켓은 기존 시장이 변형된 시장입니다. 니치 마켓이 있을 수가 있죠. 니치 마켓 같은 경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이셰이라 교수가 2019년에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통해서 Unlocking the Customer Value Chain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Unlocking the Customer Value Chain이라는 거는 밸류체인에서 고객을 끊어내는 거죠. 고객을
고객의 경험에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를 끊어내서 비즈니스 모델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경험, 이 단계를 살펴보면 고객은 우선 인터넷으로 탐색을 하죠.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한 다음에는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 이제 폐기, 이런 경험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 단계에서 고객의 불편한 소비 단계를 끊어내서 비즈니스 모델화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마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저녁 9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잡지 못해서 거리에서 한두 시간을 그대로 허비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사용 단계, 고객의 경험 프로세스에서 사용 단계를 끊어내서 비즈니스 모델화한 그런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우버가 있죠. 우버가 사용 단계를 끊어내서 고객의 어떤 귀갓길을 도와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가 있을 수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가 열리는 도시에서의 숙박지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 단계에 초점을 둬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치 마켓, 이렇게 니치 마켓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리세그멘티드 마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리세그멘티드 마켓에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바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야기한 로엔드 전략에 따른 로프라이스 전략입니다. 로프라이스 전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가 항공사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대응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가 항공사죠.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고객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역시 제한적으로 서비스하는 대신에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로프라이스 전략에 따른 시장을 리세그멘티드 해서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인 샤오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레이진이 설립을 했는데요. 레이진이 설립한 이후에 지금 10여 년이 흘렀지만 글로벌 탑 3에 해당되는 스마트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서 글로벌 3위에 랭킹되는 그런 정도의,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바로 하위 시장에서 출발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류 시장까지 잠식해 나가는 그런 전략에 따른 로엔드 전략이죠. 로엔드 파괴적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주류 시장까지 잠식하는 그런 리세그멘티드 마켓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크론 마켓이죠. 크론 마켓 같은 경우는 복제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존 시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시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가구 회사 이케아가 있을 수가 있죠. 이케아가 이제 스웨덴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들여와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크론 마켓, 복제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의 스타트업 어떤 시장을 노려야 할까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시장을 이야기했는데요. existing 마켓, 그리고 뉴 마켓, 리세그멘티드 마켓, 크론 마켓,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뉴 마켓이나 리세그멘티드 마켓에 적합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은 실패율을 훨씬 줄이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스타트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